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9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6개 공공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기업 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삼성과 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계열사 간 상호 출자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위험 노출액 등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우건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이 선정됐습니다. 호반건설은 최종 인수를 위해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금호와 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후 경영난에 빠진 전례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50만 원 안팎에 거래되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주가가 오는 5월부터 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소액주주의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8포인트 하락한 2,566.46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39포인트 하락한 913.57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역시나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 하루장 삼성전자는 최고가 270만 원 돌파 이후에 다시 눌리면서 249만 5천 원에 마감이 되는 그런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좀 움직였던 시장인데 그 밖에도 여러분께서 이런 시장 안에서 가져가셔야 할 전략까지도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수요일 저녁 어제 함께 하셨던 두 분 오늘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수요일장인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장에 두 분을 이렇게 뵈니까 되게 색다른데요. 네, 어제장이어서 오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삼성전자의 흐름보다는 약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기에는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아진다면은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황을 살피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부터 이어진 FOMC 회의 결과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눈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내일장도 그 안에
한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만 특별히 주 3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식, 테마주를 거래하시는 분들도 여러 이슈들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 점검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성실하게 정보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각종 이슈를 저희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좀 얻지 못하는 그런 정보의 선별력 저희 시간 통해서 함께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코인 돋보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들 접수를 해주신다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장에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노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은 문자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411님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에이스테크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6,000원에 비중 5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에이스테크입니다. 오늘은 3% 가까이 밀리면서 5,61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좀 긴 추세를 좀 보자면은 3,500원권에서 6,000원대까지 그리고 이후 5,000원권까지 눌렸네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5,400원, 비교가 0.36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2018년 2월 적정 주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장 마감 후에 새로운 적정 주가로 이제 갱신이 됐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라디오 안테나나 뭐 각종 이제 안테나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5G 관련된 테마로도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단기 추세는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을 하면서 단기는 하락, 그래서 중기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현재 구간 중기는 상승 추세 좀 살아있는 상황이지만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6,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십니다. 6,000원대라면은 최근에 좀 높은 가격대에서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가가 약간 높은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6,000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여기서 하셨죠.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위에서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확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비중이 작다고 하면은 뭐 기대감을 가지고 또 끌고 가볼 수도 있고 밑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중이 50%입니다. 잠깐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커질 확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와 또 5G 수혜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요. 통신장비 업종 자체가 흐름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흐름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비중을 많이 추격 매수를 한다면은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확률을 떠나서 또 위험도가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비중이 작았을 때는 대응하기가 더 쉬운데 비중까지 많았을 때는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중이나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손절가를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는 혹시라도 거기에서 반등이 나올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 가격 자체가 조정 가격이 작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상승할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나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를 좀 잡아주셨는데요.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재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375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SS 해운을 매수가 9,100원에 비중 25% 전망 원하셨네요.
자, 오늘장의 KSS 해운은요 1.88% 상승하면서 9,7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9,000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몇 거래일 안에 좀 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이제 15,500원, 비교가 0.63이고 작년 봄에 적정 주가 고점 기록하고 소폭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작년 이제 여름에 최고점 단기 고점 기록하고 지금 좀 하락을 하면서 2017년 11월 달에 중기 추세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이제 29일 날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일가스 수혜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량이 좀 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단기 추세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는 하락 추세 안에 놓여 있지만 단기로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매수가 9,100원인데요. 현재 9,700원이기 때문에 소폭의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올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저점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 목표가가 좀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손절 가능성보다는 역시 수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1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낮죠. 그래서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약간 높긴 한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매수를 잘 하셨어요. 고점을 기록하고요. 쭉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에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페노시안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이 흐름이 괜찮은데 해운주들은 또 흐름이 엇갈립니다. 실적에 따라서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또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주 흐름이 안 좋죠. 그래서 실적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이 처음 상승을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히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강하게 또 뚫고 가지 못했다는 건 그만한 모멘텀은 없다는 거죠. 최근에 호재성 뉴스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녹아들면서 단기적으로 탄력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전고점 부근에 가면은 다시 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짧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해운주들 자체가 시장에서 주력으로 가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일단 매수가 접근도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해주셨고 하지만 너무 큰 욕심보다는 짧은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 종목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구간 잡아드렸고요. 수익은 15%에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도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01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비아트론을 매수가 19,900원에 비중 20% 조금 오르더니 다시 내려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비아트론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1.31%가 빠진 18,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9,900원대 거의 이제 2만 원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출렁거렸습니다. 추세 확인할까요? 네, 비아트론 종목은 적정 주가 27,900원, 비교가 0.68 그리고 적정 주가가 최근 25,000원 위에서 꾸준히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폭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추세가 최근 이제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60일선과 120일선 그 기준 가격이 약 1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제 거의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가 이제 내일 거래일의 이 가격에 따라서 중기 상승이나 단기 하락 이게 지금 결정이 날 것 같고
단기 추세도 최근 들어서 지금 21선을 계속 돌파 이탈 반복이 됐고, 그러면서 이 단기 추세 역시도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지금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하락 추세지만 확실한 방향성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흐름 때문에 추세가 아직은 좀 판단이 되지 않는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일단 앞으로의 조금 더 방향성을 살펴보시고 추세가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2만 원대 매수, 거의 2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좀 20% 비중 어떻게 좀 관리할까요? 네, 이 종목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죠. 그래서 그 지금 흐름도 괜찮고요. 향후의 전망도 괜찮습니다. 기업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사실 최근에 수급이 조금 안 좋았어요. 수급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뭐 당분간 조금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향후에는 또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19,800원인데요. 사실 매수가가 약간 19,900원이죠. 애매해요. 그래서 2만원 근처라서 최근에 이렇게 저점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조금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 매수를 조금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0%에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미련 없이 손절을 하시고요. 사실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 보면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2016년에 고점을 기록하고요.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저점을 깨고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지금은 거의 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크게 깨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오니까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깨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는 지켜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역시 수익 20% 이상 보시면서 시장 상황이나 종목의 흐름 그리고 반드시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끌고 갈 것인지를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아트론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그 말씀이 가장 요점인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은 마이너스 10%고요. 수익은 20% 이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승하면 좀 시장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잘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병행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03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트론 바이오를 매수가 43,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죠. 자, 일단 오늘 인트로바이오에 대한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은 1.63%가 올라가면서 46,8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인트론바이오입니다. 일단 현재 인트론바이오도 좀 길게 보자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인트론바이오 종목 지금 동물 항생제 관련된 제약 업종인데 이 종목은 역시나 제약주답게 적정 주가가 지금 9,700원으로 약 4배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 최근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최근 들어서 매우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 보면은 작년 여름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가을쯤에 이제 살짝 이제 붙으면서 혼조세 보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21선 위, 61선 위, 121선 위 계속 이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1선 위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인트로바이오는 중기는 혼조세지만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46,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수익권에서 목표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수익은 15%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따라잡은 흐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43,000원이니까 이 정도예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21선 이하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매수하셨을 때는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약간 상승한 고점에서 따라잡았을 때는 상승했다가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일단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의 흐름이 역시 제약업종이 가고 이 종목은 또 뉴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제약업종도 단기에 너무 과도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좀 짧은 수익을 노리고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짧은 수익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는 확률입니다. 안정적인 기업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나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사실 제약업종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하자. 그리고 상승하면 15% 정도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한번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트론바이오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상황인데요. 추세로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의 매도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15%까지 목표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35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태고사이언스를 매수가 117,500원에 비중 60%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 오늘장의 태고사이언스는요. 종가 확인할게요. 3.64%가 빠지면서 116,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1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급하게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추세 확인할게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제약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요. 적정 주가는 24,400원, 비교가 5.71. 하지만 이 종목도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지금 적정 주가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6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다가 그리고 12월 달에 잠시 60일선이 121선을 이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들어서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중기 추세의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단기 추세도 계속 이제 21선 위에서 위치를 하다가 최근 요 며칠 동안 이제 제약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역시 지금 21선 아래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수를 높여줬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흐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태고사이언스 현재 구간 21선이 이탈된 상황인데요. 추세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1만 7천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60%니까 사실 계속 보유하기에는 좀 약간 그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세요. 사실 이런 종목들 특히 실적이 완벽하게 나오면서 사실 셀트리온이 굉장히 고평가됐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11만 7,500원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본전에서 움직였는데 조금 하락했어요. 네. 다만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미련 갖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60%입니다. 사실 비중이 작으면은 아래에서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제약업종이 물론 좋고 종목들이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 매수도 사실 매수하실 때 보면은 5일선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게 이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 짧게 수익 실현 정도를 하셨어야 돼요. 아니면은 확실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걸 못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고 반등이 나왔다가 번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간다면은 물론 비중이 좀 많더라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번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중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을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악재가 발생하기도 하는 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 투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우량한 종목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비중을 많이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점에서 따라잡은 흐름 그리고 비중이 60%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번전이 상승했다가 다시 번전이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태고사이언스 매수가와 비중 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매수가와 그리고 높은 비중을 좀 감안하시고 이후에 좀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매도 후 조정 시 단기 접근이나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일단 좀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 기대 좀 욕심을 버리시고 현재 구간에서 냉철하게 좀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439님 보내신 문자고요.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오션브리지 매수가 1,700원에 비중 15%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오션브리지는요. 2.67%가 상승이 됩니다. 11,5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목표가 여쭤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익 구간에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션브리지 이 상승축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적정 주가 13,000원, 비교가 0.89, 소폭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뭐 거의 이제 적정 주가하고 현재가가 이제 거의 뭐 근사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61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중기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선이 올라오면서 그 돌파하는 경우와 121선이 하락하면서 돌파가 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후자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보다는 지금 이 단기적인 반등 이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실 만한 추세 내용도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션브리지 현재 1,75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추세도 확인했을 때 좀 기대가 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이 종목도 20% 정도 수익 목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자체는 기업은 괜찮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기업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도 나오는 흐름이라서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의 주가 흐름도 괜찮죠. 그런데 매수가는 약간 애매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저점에서 이렇게 저점 라인에서 계속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또 반등이 나오고 나면 추격 매수 성격이 약간 있죠. 그래서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 있는데 추격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수가가 약간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그 신규주 성격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2번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했던 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건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역시 제가 신규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을 때 역시 공모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적정 주가는 지금 주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모가가 6,6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그 강하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공모가나 직전 고점이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을 강하게 뚫고 가기보다는 조금 고점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오히려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아직 가지 않고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길게 조정받은 눌림목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단기 매매가 맞다는 생각이고요. 중기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션브리지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의 추세를 좀 함께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현재 구간에 좀 이해가 가능하시는 그런 대응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짧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크게 봤을 때 한번 상승을 했다가 현재 구간 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짧은 수익과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20%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615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를 매수가 9,85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요. 9,8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오늘의 종가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나 연초부터 한번 빠르게 좀 튀었네요. 예, 네. 이 종목은 일단 적정 주가는 2,900원인데 뉴스랑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중기 상승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윗꼬리 그리고 아랫꼬리 다를 때마다 일단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확 몰렸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이름에서 이 종목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일단 SBI 그룹과 연관이 돼 있고 핀테크를 하고 솔루션즈,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을 한다라는 걸로 네. 해석이 되는데 SBI 그룹 자체가 이제 일본 계열의 종합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에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이제 호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핀테크라는 부분도 금융과 그리고 블록체인 또 4차 산업혁명 등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SBI라는 그 그룹이 어떻게 이제 산업을 또 확장을 하는지 그것도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라는 이런 긴 상호명을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일단 좀 풀어드렸고 중기와 단기는 상승 추세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의해서 좀 움직였던 연초의 흐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이 딱 종가가 매수가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가 매수가하고 같네요.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수익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살짝 반등했다가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850원이면은 역시 오늘 종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 게 작년 6월이고요.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당시에 주가를 보면은 4,000원대인데 지금 12,000원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크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릴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물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테마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급등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에 주력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 단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21선을 이탈해서 61선에 가까워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고요. 정말 조금 더 끌고 가려면 121선을 이탈했을 때면 더 좋겠죠. 그런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이라도 한 번 정도 올 수도 있고요. 기다리다 보면은 뭔가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테마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 계속 급등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가 호재가 될 때도 있고 뉴스가 악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매수를 이렇게 매수가를 높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매매가 사실 주식 투자를 딱 이 종목 한 번 매매하고 끝날 거라면은 사실 이 종목을 매매하고 결과로 거기서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매매 패턴입니다. 항상 이렇게 따라잡는 흐름, 추격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계속 홀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한 번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매매하는 방식은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조언 말씀을 주셨고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3412 보내신 문자고요. ED를 매수가 1,950원의 비중 3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ED 흐름은요. 3.49% 빠지면서 1,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종목 적정 주가 1,200원, 비교가 1.50,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추세도 최근 3개월 보면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추세를 살펴보면 121선하고 61선이 거의 붙어 있지만 중기 추세에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1월 이제 후반부부터 계속 하락을 하면서 단기도 하락.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ED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폭의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은 매도를 하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근처까지 하락을 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주가가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해당되는 테마만 해도 뭐 줄기세포라든지 3D 프린터, 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마리화나 관련한 그런 뉴스로도 움직이는데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한데요. 사실 굉장히 어수선한 종목이에요. 또 기업을 인수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쭉 하락하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죠. 그런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살짝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재무구조 자체가 불안하다고 하면은 그런 불안한 구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걸 억제시킬 수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무구조 가 좋지 않은 종목은 하시지 않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역시 재무구조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그런 종목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뉴스와 테마주도 있지만요. 재무구조가 조금 더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린 시간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제장과 같은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원풍물산과 이글루 시큐리티 그리고 코리아 FT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원풍물산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14%. 그리고 코리아 FT는 어제장에 좀 신규로 추가를 했는데 9.4% 벌써 수익률이 아주 탄탄하네요. 자, 두 종목은 이전에 신규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어제장에 좀 신규로 코리아 FT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장 세 종목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도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는 중입니다. 원폭물산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장중에 조정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종가 근처가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매수한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했던 종목이고요. 최소한의 수익은 30% 이상을 목표를 갖고 대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버텼다는 건 어느 정도 그 단기적인 그 강하게 버티는 흐름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 바이오 관련 뉴스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향후에도 또 뉴스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블록체인 테마주입니다. 4,900원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 현재 시장에서 역시 정부에서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한다면은 추가해서 대응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걱정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블록체인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꾸준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지수가 불안할 때는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FT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테마주 중에서 아직 가지 않은 종목 거의 아마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3,700원에 매수를 한 이후에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에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테마주라는 게 사실 그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흐름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사실 평소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량주라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인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 테마가 있는 종목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단기로 매매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원폭물산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는요. 일단 본전 오면 정리 고민하거나 수익 목표에 대해서 좀 상향 이 고민 두 가지의 의견 중에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는 하락 시 4,600원에도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보시면서 또 이글루 시큐리티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모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 역시 하락 시 3,400원의 추가 비중에 대해서 좀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서 가격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슈와 그리고 시세, 거기에 투자 내용, 교육까지 함께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이슈가 먼저 떴는지 화면 통해서 이슈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페이스북이 올라왔습니다. 암호화폐와 ICO 관련된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테더 개발업체를 조사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일단 세계적인 그룹, 글로벌 그룹이잖아요. 페이스북에서는 일단 광고 이런 홍보 쪽으로도 상당 비율의 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암호화폐와 ICO 관련된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이 좀 충격적이네요. 네, 일단 우리가 SNS라고 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큰 이제 SNS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본인들의 회사 가치인 사람을 우선한다라는 그 가치가 좀 훼손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거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좀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 테더라는 게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어떤 화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KRW 원화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테더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등을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테더가 1테더는 1US 달러로 이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더라는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만큼 자기네가 그만큼의 이제 달러를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인데 이게 발행은 많이 했는데 그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 테더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이 테더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안에서의 그런 기업적인 윤리 안에서 이런 정책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광고가 전면 금지됐다는 소식과 함께 테더에 대해서 최근에 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저희 코인 돋보기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슈 점검해 주실 때 오늘 가격대 좀 조정받았다라고 살짝 힌트 주셨는데요. 네, 최근 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200만 원대에서 이 시간대 지금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장중에 오늘 낮에는 1100만 원대가 이탈이 됐었고 현재는 지금 1140만 원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세 같은 경우는 $10,000가 지금 이제 돌파와 이탈 계속 이제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세를 보면 상위주들의 이 등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슈뿐 아니라 해외의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끝난 다보스 포럼 이후에 미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규제를 하겠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많이 냉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그냥 묻어둔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단기 대응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화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규제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만큼 이런 코인 관련된 시장은 쉽사리 좀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000 선에서 좀 추가적으로 공방 벌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 좀 함께 나눠볼까요? 네. 어제 이제 그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슈 점검에서 일본의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해킹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 PC도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PC 보안입니다. 거래소 해킹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개인 PC는 악성 코드라든지 그리고 뭐 백도어라든지 아니면은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 OS를 많이 쓰시는데 그 윈도우 OS도 웬만하면 정품으로 구매를 좀 하시고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백신 프로그램 중에도 이제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윈도우 디펜더라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이왕이면은 좀 이제 백신 순위 상위권에 있는 그런 백신을 좀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넥스트 뭐 다음 막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본인도 모르게 악성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채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꼼꼼히 읽어보고 이제 클릭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메일이 올 때 수상한 링크나 아니면은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열어보거나 클릭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갑을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그냥 보관하는 방법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은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암호화폐도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지갑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이메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개인만의 어떤 키 파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가지고 지갑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키 파일을 USB나 아니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보관을 하다가 본인이 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거나 쓸 때 이제 접속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단점은 온라인 지갑 사이트를 가장한 어떤 스팸 사이트 또는 이제 어플이 또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은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건데 오프라인 지갑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드월렛이라고 하는데 개인 금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 기기, USB를 연결해서 쓰는 어떤 기계가 있고 또는 인쇄, 종이에다 인쇄해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기기이고 인터넷이 끊어져도 암호화폐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레조나노 S 트레저라는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 쓰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계가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종이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암호화폐가 또 사라진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내일은 조금 전에 이슈 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테더라는 게 무엇이고 최근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해킹 사건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개인이 어떻게 또 그 안에서 리스크 관리와 이런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저희 이번 시간을 통해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까지 다양한 정보 내용을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전로 정석투자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가는데요. 내일장도 두 분과 함께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께 공지사항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